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4일. 뭐 오늘 장 마감이라고까지는 없고요. 그냥 단기적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1%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306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입니다. 뭐 306억 정도 들어온 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죠. 자, 그다음에 차트 모양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21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21선 저항을 뚫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예,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요런 2460이나 2280 요런 라인들은 떨어지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요 정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거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줄친 게 없나? 줄쳐놓은 거 있었는데 저장 안 해놨나 보네요, 제가. 뭐 아무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은 0.83% 하락을 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뭐 아무튼 뭐 개인은 매수, 외국인 기관은 양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얘는 이 장기평가 22평에 큰 저항이 되고 있죠. 이 저항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뚫지 못하고 갭상승을 했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단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외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월 달에 1월 27일 날 요원절에 제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살짝 반등을 줬죠. 자, 여기서 하락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1월 달에 긴축이랑 금리 인상이 내년일 것이다 해서 올해로 땡겨질 것 같다 하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되돌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0.5% 그러니까 50bp 인상을 한다고 해서 쭉 다시 조정을 줬다가 쌍바닥을 잡고 되돌림이 나왔어요. 근데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하락은 뭐예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락을 줬었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단톡방에도 얘기를 했었죠.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하락, 되돌림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결국은 연착륙으로 가는 게 목적이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나스닥 종합 한번 볼게요. 나스닥 종합 이게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요때 금리 인상을 오래 하겠다 해서 쭉 빠졌다가 쭉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에 비해서 잘 지켜준 편이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나스닥은 이 반등일 때, 미국장은 반등일 때 대형주들이 반등이 꽤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대형주들이 반등을 많이 안 줬었죠. 그랬더니 뭐 미국장은 올라가는데, 뭐 우리나라 장은 못 오른다는 등, 그렇게 우리나라 비하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넘쳐났었죠. 그런데 미국장이 빠지는데 우리는 잘 지켜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이런 일단 개소리다라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죠. 일단 걸러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1월 달에 이때 웃기지 마라 무조건 닥치고 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러시아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1월 달 이때 저는 러시아가 있는지를 몰랐었나요? 알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증권사랑 기사를 생산해야 되는 사람들이랑 시장에서 돈을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면 차라리 다행인데 진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실력이 없는 거고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의 이 상황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캔들만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5일선조차도 뚫지 못한 상황이고요. 좀 있으면 지금 10시 16분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이거 해놓고 자 WTI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너지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정작 WTI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천연가스는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세가 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대성에너지랑 GSE가 많이 빠졌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개별 종목단에서 세력들이 나가는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 시장의 원자재 가격들은 반응이 어땠다? 꽤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 눈치 보는 그런 건 좀 이따 뭐 얘기를 하겠지만 농업주라든가 원자재 이런 애들이 눈치를 봐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 건 있는데 자 자기가 가진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많이 빠졌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 미선물을 보게 되면 미선물은 0.14% 눈치 보고 있죠. 한동안 눈치 볼 거예요. 아저씨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눈치를 계속 볼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얘기를 나스닥 얘기를 해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더 길게 보면 이 하락 추세에서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닥치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 저점은 여기였어요. 저점 줄고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지점에서 줄 막 쭉쭉 굴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지지인지를 누가 과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 1년쯤 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은 세상이죠. 그런 새끼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FOMC가 있죠. 오늘 FOMC에 대한 결과는 뭐 이제 오늘 나올 거고, 그 전까지 눈치 보는 상황이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달랠 만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시장을 달랠 만한 발언이 나올 것이냐. 50bp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75bp를 갖다 인상을 한다면,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상승 하락을 떠나서 변동성이 좀 생기겠죠. 변동성이 생기고 자 우리가 75를 되게 겁내했었잖아요. 근데 75가 딱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불확실성의 해소고 그 75란 불안한 재료에 대한 노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큰일 났네. 왜냐? 5월 9일 날 러시아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 있는데 요게 또 제가 요거 새로운 일정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요거 볼까요? 러시아가 뭐 교황 푸틴 회동 미합의 뭐 요거 교황이랑 푸틴이랑 만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따로 있어서 뭐 교황 뭐 이런 거에서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자 전승절의 전면전 선포설은 황당하다라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페스코프인가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자 9일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고수해온 특수군사작전이란 용어를 버리고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선전포고한다는 말이 있었죠. 잖아요. 근데 거기에 터무니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말 바꾸는 걸 얼마나 잘하는데요. 연준도 말 바꾸고 백악관도 말 바꾸고 뭐 크렘린궁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못 바꾸겠어요. 대신 요거를 한번 우리는 봐야 돼요.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 금수 등을 담은 대러시아 6차 제재안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 니네들 하는 거 봐서 나는 우리 푸틴 형님은 결정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방의 제재로 유럽 시민들의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 이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제재는 양날의 칼이 될 것. 너네 인플레 조심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FOMC로 돌아와서 자 이게 75라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이 만약에 내가 파생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공격하면 밑으로 후두두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파생 금융 세력이어서 푸딱 잡고 확 때려버리면 지금의 심리는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겁내서 많은 특히 농업주를 위주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본 애들이 일부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했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내일이 휴일이니까 오늘도 금요일 같고 금요일도 금요일 같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국제 정세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미국은 5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를 발표하고요. 5월 12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발표에 따라서 저는 뭐 그래요. 주가가 밑에 있다면 그동안 얘네들이 잘 나오면은 이젠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라는 반응이 나왔었고, 얘네들이 못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긴축은 지금 너무 이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전승기념일 요때 선전포고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요. 5월 12일 날 미국에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잡은 애들이 이날 결정을 하게 되는 날이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변동성, 제가 단톡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그 포지션 잡고 옵션 하는 애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장이다. 개꿀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단톡방에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런 걸 대비했다고 하고, 마치 이 옵션 세력들은 푸틴과 한편처럼 움직이잖아요. 예, 막 처음에는 어땠죠? 겨울이었으니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자, 5월 9일 날 푸틴이 2차 대전 이때 선전포고를 한다는데 뭐 실컷 싸우다가 뭐 지금 한참 싸우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선전포고를 한다는 얘기는 전면전으로 간다는 얘기고, 아니면 의외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면전으로 간다 치면 어떤 게 남았을까요? 뭐 몰도바 침공한다 이러면서 딱 보여주는 게 전술 핵 이런 거 한번 싹 까겠죠. 나 핵 있어. 이렇게 할지, 아니면 예전에 크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지역 합병하는 걸로 퉁치면서 끝낼지, 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돈바스 지역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는 없고, 뭐 끝까지 결사항전할 거다. 우리는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 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갖다 서방에서는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태겠죠. 무시할 수 없는 상태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러시아는 너네 뭐 핵맛을 한번 보고 싶냐?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저는 어쩌면 이 5월 9일 일정이 이 5월 9일 이 전승 기념일의 일정이 어쩌면은 그 FOMC와 그 이후의 증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 쳐요. 푸틴이랑 뭐 이렇게 미국이랑 서방이랑 딱 이렇게 흥정을 해서 서방을 하게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과거에 크림반도가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크림반도 러시아에 합병시키고, 지금은 이제 돈바스 러시아 합병시키고 적당히 끝내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크라이나만 작살을 난 거죠. 핵무기 포기하게 되고 막, 그거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크림 먹고 그다음에 돈바스 먹었으니 그 다음에 뭐 슬슬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샘플이 남는다고 예전에 영상을 남긴 적 있죠. 이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돼요. 중국도 지금 국경 분쟁인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필리핀이랑도 있고 일본이랑도 있고 인도랑도 있고 여기저기 막 북한 빼고는 다 그 영토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이 수두룩 빽빽하죠. 어찌 보면 이 어떤 이게 꼬장 부리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방 쪽도 쉽게 양보를 할 수 없는 건데, 러시아의 푸틴이 칼 아주 살 갈았다가 제대로 겁수를 쑥 찌르고 들어간 거죠. 물론 내가 칼로 찌르게 되면 상대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도 찌르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붙잡고 막 이렇게 찌르는 이런 상황이 너무 상상하니까 좀 무섭긴 하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말하던 1월 달부터 말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 부분인 건데요.
자, 러시아가 아까 얘기한다고 한 게, 자, 러시아가 이제 보게 되면 한겨울에 유럽을 가스를 무기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날 풀리니까 이제 가스는 좀 약간 약해지니까 식량, 곡물 이런 걸로 또 인플레이션으로 겁을 줬죠. 식량, 건물,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잠그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격이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량 곡물로 인플레를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냥 공급망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종 뭐 그 원료가 되고 있는 원유나 이런 것들이 또 공급망에 또 원활히 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무기를 휘두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뭐 리오프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또 중국의 봉쇄도 글로벌 공급망이랑 유통망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건 뭐예요? 역시 인플레이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제가 얘기를 하던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의 폭락이 왔었죠.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뭐 지금 실적이 찍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야마들어서 채널 하나 판 거고요. 자, 요즘 몰도바를 뭐 침공한 만에 뭐 대러 제재 동참한 기업들과 국가들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한다고 막 이랬는데, 자, 이건 뭐냐면 5월 9일 날 전면전 선포하고 전쟁 장기화해버리면 원유, 가스, 곡물 이런 거 영향 줬던 이슈 연장되는 거고 인플레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두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하면 그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곁다리로 딸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정말 죽음입니다. 일본, 뭐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미국의 그 딸린 나라들은 대부분 그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 기사 내용은 이거죠. 보복 경제, 서명, 러시아 제품, 원자재 수출 금지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개새끼 또라이 새끼 진짜 자꾸 왜 제재하고 지랄이야. 좀 그만해라 이 새끼야. 막 이럴 텐데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보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던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걸 먹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푸틴 욕하고 나쁜 새끼고 뭐 댓글 달고 그래 봐야 저한테 본인한테 도움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면 주식에 대한 관점으로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말로 그 5월 9일날 진짜 종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이 정도에서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다운 코스프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면 살리고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흥정이 되면 뭐 좋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 앞으로 계속 불안함에 살아가야 되겠죠. 자, 크림 때 당한 거 그대로 당한 거고요. 다음에 또 안 당하려고 준비하면 이 새끼들 또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네, 그런 또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그 빌미에 대해서는 처음 영상들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나토에 가입 이슈에 되고 군비 증강하면 그것도 시비 털 거고, 하여튼 뭐 그래서 쉽게 서방 세력들도 미국도 쉽게 이렇게 좋게 종전을 못 끝내주고 러시아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뻔하니까요. 아까 그 나스닥 얘기를 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먹을거리들을 좀 보자. 계속 무서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파악해서 이 파동을 이해해서 좀 먹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시간이 다 됐네. 나이씨. 또 만들긴 귀찮은데 좀. 잠시만요. 늘 한 1분 정도 넣으면 빨리 얘기하는 그 시간이 왔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농업 원자재주들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치 보느라고 약간 그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인데, 분할 매도 이후 조정인 상태고 시황 보면서 자리 잡는 거 보면서 분할 재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오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봉쇄 여파로 분할 매도를 지금 우리는 한 상태잖아요. 저번에 계속 설명해 드렸죠. 시황 보면서 분할로 재매수를 고려한다. 그리고 실적 시즌 대응, 어저께 제가 코오롱 플라스틱이랑 코오롱 글로벌 예를 들었었죠. 근데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이 상한가를 치고 내려왔어요. 1분기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공략해서 올랐을 때 분할 매도로 이렇게 팔면 되는 거고요. 자, 환율은 저는 시장 하락론자지만 근거 없는 비하는 금지했으면 좋겠고요. 뭐 위안화, 유로화, 뭐 엔화 다 별로죠. 선별적으로 우리나라만 뭐 헬조생이 이런 인간들 엿드시고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자,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뭐 내려가면 올라갈 겁니다.